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예쁜 김 작가가 열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잖아요. 네. 이렇게 긴 연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공휴일 지정이 경제 활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제가 조금 봤어요. 이 질문 받고 난 다음에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88%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88%가 여행은 다녔어요. 그러니까 약 한 3,800만 명 정도가 다니셨는데 이분들이 여행 다닌 횟수가 한 6번 정도 여행을 다니세요. 총 여행한 날짜 수는 한 9일 정도 조금 넘고요.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쓴 돈이 9일 동안에 평균 58만 원을 썼으니까 한 얼마 정도 6만에서 7만 원 정도 하루에 쓰신다고 보면 되잖아요. 2015년도 전체 쓴액이 25조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25조를 썼으니까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한다면 9일 연속 놀게 되는 거죠. 휴일이죠. 그러면 25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 사정과 안보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다 고향은 가실 것 같은데 이번 추석 명절에 오른 물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하두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뭐 논다는 것은 휴일을 가진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것이고 기업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작하겠습니다. 이 진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빠지더니만 오늘도 박상면 박사님이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저번에는 노동일 교수님이 늦게 오시고 오늘은 박상면 교수님께서 늦게 오시고 이거 뭐 두 분이서 진짜 예. 동상이몽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맞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뭐. 한 주 어떠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일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요새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막 살충제 달걀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지, 북한 애들은 핵을 쏴 제끼죠. 실험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하겠다고 지금 이 마당에 한국을 목조고 앉았죠. 도대체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도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살림 걱정하고 계시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어제 뉴스 들으셨죠? 노영 교수님.
네, 어떤 뉴스, 하도 요새 뉴스가 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네.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계셨는데 네. 지나가던 손모 의원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또 네. 말씀을 주고받고. 뭐 손모 의원입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렇죠. 뭐 예.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습니까? 네. 예, 손혜원 의원. 하태경 의원은 또 뭐 보수를 두 원 주지 말라 소리치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XX예요. 욕설을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죠. 삐삐삐.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천태만상이네요. 천태만상이죠. 그 국회 보이콧 명분이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대충 많은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 때부터 이제 파행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 평가 좀 해 주십시오. 노조교수님부터.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 동감하실 거예요. 참 어지럽다. 예. 국내외 상황이 예. 어수선하다. 정말로 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부 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의 움직임, 미국의 움직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대응하는 우리 내부의 어떤 목소리가 네. 뭐 옛날처럼 뭐 일사불란해야 한다든가 네. 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어떤 국회의원들이면 자신의 본업을 하면서 뭔가 어떤 그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들조차 이렇게 뭔가 일은 안 하는 것 같고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하고 드잡이하면서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수선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 정말 뭐 참 야당의 뭐 입장에서는 예.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네. 뭐 어떤 그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비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그건 야당의 임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국회를 보이콧하고 뛰쳐나가면 국회의원 본연의 또 국회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국회를 포기하면 정부 여당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태업을 하면, 네. 아유, 귀찮은 거 안에서 그렇죠. 참 좋다. 예.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것을 무슨 움찔하거나 네. 아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이따 다시 뭐 이번 사태의 촉발된 원인은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네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서 다시 한 말씀이지만 외부가 어수선할수록 네. 우리 내부가 뭔가 정돈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교수님. 그렇죠. 지금 그나마 참 다행이죠. 다당체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가도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과가 됐으면 국회가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네. 또 국민들은 여론으로 또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 내 편, 이 편 또 싸우고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끄집어서 부풀릴 것이고 예. 또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이고 여론은 둘로 나눠질 것이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평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세월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참 다행입니다. 이제 다당체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안 들어와도 국회 정상화됩니다. 다만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정진석 아니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해야 할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예.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도 그냥 야당이 아니라 그냥 여당이 아니라 누가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의 적폐인가, 누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아니라 특정 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점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외화시켜 놔가지고 바깥으로 몰아내고 정치의 주류를 건강한 사람들이 장악을 해나갈 때 우리 정치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기회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보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MBC 때문에 제1야당이 국회에서 농성하라고 파을 부린다는 것을 이거를 코미디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충격입니다. 아무튼 참 다행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가더라도 국회는 다른 두 야당은 살아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탄핵 법안은 없나요? 이제 그런 법안은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요.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 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예. 그런 것을 개헌하면서 예. 국민 소환 제도가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이런 건 오래전부터 그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바람입니다. 그건 아마 개헌할 때 얘기 개헌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 탄핵당한 마당에 업무 수행을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저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얘기죠. 예. 지금 지방자치 차원의 소환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 차원에서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저는 이제 좀 사태를 좁게 봐서 예. 문제를 아까 예. 다 우리가 거창한 얘기는 저도 그렇고 박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예. 이번 사태만 놓고 본다면 예. 이제 국회를 보이콧한 그런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예. 그런 MBC 문제를 그 고리로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원인과 결과 이른바 인과관계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네. 그 자체로서. 예. 과연 그런 언론 장악 그때 치면 그렇게 사실이라고 치면 예. 언론 장악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연설을 보니까 언론 장악 저지와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국회를 보이콧하지 말고 예. 오히려 관련 상임위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야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부당 노동 행위를 빌미로 해서 이제 뭐 체포영장 발부했다. 그게 문제다 얘기한다면 환노위를 열어야죠. 예. 그리고 또 방송통신 그 관련 상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어야죠. 예. 그래서 더 따져야죠. 예.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예정돼 있었으면 예. 거기서 실컷 얘기를 해야죠. 이게 뭔가 부당한 것인지 뭐가 예. 문제인지 예. 문재인 정부의 뭐가 어떤 정책이 문제고 예. 방송 정책이 문제고 북한 문제 대응이 문제고 네.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저게 저래서 저랬구나 문제가 네. 있었구나 하는 걸 한 사람이라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인데 왜 그걸 팽개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장외로 나가냐는 겁니다. 예. 때로는 장외 나갈 필요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예. 극약 처방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해보고서 상임위에서도 따져보고 본회의에서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장외로 나간다. 네. 이러면 그래도 조금은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사태와 어떤 MBC 사태와 국회 보이콧이라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정략 때문이죠. 정략.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예. 어디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파열구를 내고 또 조그마한 파열구는 더 크게 키우고 그 반사효과로 제1야당의 위상을 높이고 나머지 두 야당은 어중이떠중이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여론을 제1야당과 여당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정략인 것이죠.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예. 국론 분열을 더 부추긴다라고 하는 비판을 여기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과거에 물론 여야 똑같았습니다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역할을 잘못됐을 경우에 결국 리스크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깨지거나 풍지박살 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튼튼한 우리한테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대구 경북이 있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믿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정비 상황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사람을 꽂고 선택을 하시라. 대구 경북 무조건 올빵하지 마시라. 또 더 중요한 것은 보수 뭐가 보수죠? 이렇게 하는 게 보수입니까? 스스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보수 애청자분들도 무엇이 보수인지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보수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수는요.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스스로를 혁신하고 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 의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의 원칙입니다. 예. 의회주의가 뭡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더더욱이 제1야당입니다. 정기국회는 제1야당의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MBC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박상병 박사님은 혹시 국민의당의 세를 좀 늘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파괴가 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갑자기 있을까요? 국민의당으로 주제가 너무 멋있네요. 저는 그쪽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네. 예.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적어도 저희 방송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예. 조금 압니다. 조금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도움이 될까요? 같은 보수적 색깔을 약간 안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예.
굳이 따지자면 도움이 예. 되는 거죠.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고 누가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박 교수님께서도 아까 저도 처음에 그랬고 조금 이게 넓은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일단 현 사태를 좀 보자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는 대신에 뭘 했어야 했을까? 네.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 하고 거기서 따져 묻고 관련자들 불러다가 예. 정확하게 따져 묻고 그걸 좀 취소하도록 한다든가. 예. 그리고 또 지금 김장겸 사장이 출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미 원인무효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도 일련의 움직임이 예. 잘못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번 사태가 이제 공영방송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거 어디선가 언젠가 예. 본 듯한 풍경 아닙니까? 예. 수십 년간 되풀이된 풍경입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격이 다른 정권이 들어설 예. 때마다 예. 이렇게 좀 공영방송이 몸살 앓고 있는데 예. 그럼 이때 이렇게 그냥 무작정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 말고 예.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네. 이 사태의 본질이 뭔가. 예. 이런 문제를 천착하고 나오면서 예. 공영방송이 정말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예. 더 이상 몸살을 앓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하자 하는 식의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매주 추구해 나갔다면 예.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부터 박수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공영방송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파업을 해서 네. 사람 쫓아내고 네. 그러면 또 그 공백을 현 정부와 또 성향이 맞는 사람이 그렇겠죠. 들어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한 번 몸살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연년세세 되풀이하면서 어떤 네. 우리의 어떤 정말 방송 어떤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예. 이미 국회에는 오래전부터 방송법 개정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당일 때 민주당도 방송법을 당장 개정하자고 하더니 여당 되니까 또 슬그머니 좀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BC처럼 예. 우리 수십 년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BBC가 모델이다 하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네. 하자는 겁니다. 지금 네. 공영방송 지배체는 다 아시다시피 여야 싸움판 대립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자체가 네, 네.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해가지고서 예, 예. 그 추천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여야 대리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여당일 땐 이렇게 했지만 예. 당신들 지금 민주당도 야당일 때 말과 여당일 때 말이 바뀌니까 예. 그러지 말고 예. 우리 정말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되도록 예. 여야 정치권의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 네. 이렇게 나왔다면 예. 민주당도 거부 못하죠. 그런 좀 정책을 제대로 내고 대안적인 목소리를 냈다면 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이렇게 그런 논의한다면 이건 박수 받죠. 네. 노선일 교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게요. 박상민 박사님, 교수님. 너무나 팩감이 널려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수 야당이 정책적인 결집과 내지는 어떤 그 층들의 결집을 원한다면 지금 북핵 사태를 놓고 사드에 대한 논란만 하더라도 안 된다 그랬다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다가 임시 배치해야 된다 그랬다가 즉각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대북 정책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한미 FTA를 놓고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듯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 언론에 대한 말씀은 노영민 교수님께서 충분히 주셨으니까 연년세세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 결코 다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지금 계획이라고 해서 떠벌려 놓은 장마당에 펼쳐놓은 상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왜 국회에서 제대로 따지면 될 것을 왜 국회에서 안 들어갑니까? 바로 그런 말이죠. 특히 예. 이제 북핵 문제를 놓고서도 미국의 국무부와 우리 청와대 설명 내용이 달라요. 이거 중대한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아니, 다르죠? 두 분이 통화를 했는데 예. 이따가 시간님이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통화를 해왔는데 결론이 예. 미 백악관 발표가 다르고 우리 청와대 발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느니 못하는 겁니다. 대형포 쐈다 그러고 저기서는 미사일 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이 국회에서 그 문제를 따져보고 또 짚어내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다운 대한정당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것보다는 정쟁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1야당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아까 외생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한국 정도는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4부에 돌아와서 우리 국회의 모습 그리고 정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기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